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20%나 증가한 것이 큰 원인인데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성장장애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숨쉬기조차 힘든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돌봐야 하는 엄마들에게 봄은 괴로운 계절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심한 재채기, 그러니까 재채기 하다가 이제 콧물 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심해지면은 이제 눈을 심하게 비벼요. 코를 많이 후빕니다. 코를 후비고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고개를 까딱 한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도 스트레스, 엄마도 스트레스. 8살 된 남일이도 알레르기 비염으로 1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한 1년 전부터 코를 자주 후비고 재채기 한 번 하면 콧물이 엄청 많이 나고 습기가 좀 많을 때는 괜찮은데 건조해질 때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시경으로 코 안쪽을 들여다보니 점막이 빨갛게 잔뜩 부었고 가득 찬 콧물이 콧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기온이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엄마는 매일매일이 조심스럽습니다. 좀 깊이 못 자고 코를 계속 후비고 미관상도 안 좋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게 조금 공부할 때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지난해 556만 7천 명으로 5년 새 49.8%나 증가했습니다. 환자의 70%가 18살 이하의 아이들로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봄에 환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보면은 그 기온 변화, 아침이나 점심, 저녁 때 기온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요. 그다음에 꽃가루,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코가 점막이 예민해져 가지고 알레르기라든지 또 비염이라든지 기침, 천식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콧물과 코막힘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늘 피곤하고 비염 증상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2배에서 3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 성장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과 레이저 침을 이용한 한방 치료가 개발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코 치료를 먼저 하거든요. 점막 염증이라든지 부종 이런 걸 치료해서 콧물 코막힘을 먼저 자연스럽게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처방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거는 녹용도 있고 율무도 있고요. 또 모가도 있고 또 천마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한약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긴 심한 코막힘과 콧물로 고생해온 영현입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산만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좀 보통 자기 또래에 비해서도 확실히 이제 좀 성장 발육이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밥을 잘 안 먹어요. 한방 치료를 받은 지 2달째. 처음 병원에 왔을 때보다 콧물이 크게 줄었고 빨갛게 부어있던 코 점막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코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냥 뭐 말하자면 한 코가 이전에 나오던 거에 한 5분의 1 수준? 밥도 잘 먹고요. 알레르기 비염의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다음 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 동양의학회 채택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들은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로 인한 무릎 통증입니다. 임산부들을 괴롭히는 무릎 통증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리고 그냥 서 있을 때도 욱신욱신 견디기 힘든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임신부 2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트러블 중 하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은주 씨 역시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무릎 통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임신 초기부터 6, 7개월까지는 비교적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고 배가 많이 나오면서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8개월째인데요.
계단 오르내리거나 청소할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고 막달이 될수록 증세가 더 심해서 힘든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은 임신 8, 9개월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지는데요. 바로 갑작스런 체중 증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5kg 정도 늘어나면 걸을 땐 20kg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는 35kg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임신 8, 9개월 정도의 평균 10에서 12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한다고 보면 걸을 때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각각 40kg과 70kg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무릎 통증을 임신 중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릎 통증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전신 부종과 함께 릴렉신이란 호르몬에 의해서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 근육이 약화되면서 여러 불안정증이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릎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조기에 골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뱃속 아이를 생각해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래 서 있는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셔야 하며 반드시 굽이 낮은 편한 신발을 신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걸레질을 할 때는 되도록 무릎을 바닥에 대지 말고 막대 걸레를 이용해 서서 닦는 것이 좋고 의자에 앉을 때는 낮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대고 앉도록 하고 높은 의자에 앉을 때는 발받침을 대주는 것이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